여수의 한 노동조합 조합비 운용 의혹에 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노조가 결국 조합비를 돌려놓겠다고 밝힌 가운데 경찰이 조합비 지출과 관련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골프 선불권 판매 사기 보도 이후에도 사기 인각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찰 수사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사기 수법으로 피해자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대중 정치학교가 올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려는 정치인과 정부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일대에 대형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립이 성사되면 호남권 최초의 복합 쇼핑몰이 들어서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지난주에 보도된 여수의 한 노동조합 조합비 운용 의혹에 대해 노조가 조합비를 돌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간부 개인 소송비와 벌금 등에 지출된 조합비를 다시 채워놓겠다고 한 건데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조합 간부의 개인 소송비와 벌금, 손해배상금까지 595만 원을 조합비에서 지출해 논란이 된 여수의 한 노동조합. MBC 보도 이후 조합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결국 조합비를 돌려놓기로 했습니다. 해당 간부는 우선 595만 원 중 일부인 70만 원을 조합비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운영위원들도 많이 욕을 먹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결정을 내렸냐? 누구 마음대로 결정 내려도 됐느냐? 그 부분에서 제가 책임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이 조합에 헌신하면서 갖는다고. 노조 집행부는 운영위원회 내부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는 여전히 없다는 입장이지만 당사자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됐다 생각을 했었는데 방송이 나간 뒤에 조합 이미지가 굉장히 실추가 많이 돼버렸다는 판단을. 조합 명의를 실추시킨 부분은 죄송하다며 앞으로 소통에 더 힘쓰겠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획기적으로 조합원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을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합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여수경찰서는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개인 소송비 등을 조합비에서 지출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열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 발언한 것을 두고 피해자 단체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강제동원 시민 모임은 성명을 통해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 윤 대통령이 우리 국민이 아닌 가해국인 일본의 주권 문제를 걱정했다며 친일 망언 중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관련해 대법원은 심리를 할지 판단하는 심리 불속행 기각 여부를 오는 19일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광주와 전남 청년 정치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강수훈 광주시 의원과 5개 자치구의 구의원 등 청년 정치인들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민생과 개혁, 미래는 없고 개파와 줄 세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당제 정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지방소멸 대응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밝혀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상과 철학을 배우기 위한 김대중 정치학교가 올해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전현직 정치인과 국민의 정부 인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DJ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신안 하이도 생가를 찾은 수강생들을 김진선 기자가 만났습니다. 김대중 정치학교 수강생들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고향인 신안 하이도를 찾았습니다. 김대중 정치학교에는 전현직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부터 DJ의 사상과 철학을 공부해온 만큼 DJ 서거 13주기를 앞두고 하이도행을 택한 겁니다. 정말 하이도라는 작은 섬에서 이렇게 큰 꿈을 안고 세계적인 인권, 평화 그런 지도자가 되신 게 너무나. 하이도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린 시절을 보내던 초가집이 원형대로 복원돼 있습니다. 수강생들은 생가에 전시된 사진들을 보며
DJ와의 크고 작은 인연들을 떠올립니다. 김동지 내지 아니면 김군 뭐 이런 식으로 하시면서 항상 그냥 그 가족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아주 위트도 많으시고 정말 진짜 다정다감하셨던 분입니다. 예. 우리나라 정치인 가운데 유일하게 정치 사상가 반열에 오른 고 김대중 전 대통령. 김대중 정치학교는 DJ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DJ 정신 계승과 세계화는 물론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국내적으로 통합과 평화의 김대중 생각이 간절한 그런 시대를 살면서 전부 잊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고향 하이도에도 추모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김대중 정신을 계승하려는 걸음들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얼마 전 보도해드렸던 골프 선불권 판매 사기가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업체 대표를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겼는데도 영업을 이어가면서 피해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유사한 사기 수법이 반복되고 있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골프를 칠 수 있다며 유사 골프 선불권을 판매해온 순천의 한 업체.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을 업체에 미리 결제하고 골프장을 이용한 액수만큼 차감하는 방식인데 선불금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도 갑자기 사용도, 환불도 되지 않아 많게는 수천만 원을 날린 피해자가 속출하던 상황이었습니다. 업체 대표 김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만 22명인데 지난 5월 경찰은 이 중 13건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김 씨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그 모집한 회원들한테 정상적인 혜택을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원을 모집하는 그러한 점에 주목을 해서 혐의가 좀 인정된다고. 하지만 김 씨는 검찰에 넘겨진 후에도 대학원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영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올해 초 광주의 한 국립대 경영대학원 동기로 김 씨와 알게 됐다는 한 40대 남성. 지난 6월 김 씨로부터 선불권 1,000만 원을 구매했는데 역시나 갑자기 선불권 사용이 중단됐고 잔액 환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 씨로부터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모여 밴드를 구성해 피해 규모를 파악한 결과 피해자는 지금껏 170여 명이 넘고 집계된 피해 금액만 6억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수에 참 복덩이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처음에는요. 갑자기 직원이 또 뭐 퇴근했네, 뭐 전산이 오래됐네 각종 이런 거짓말을 하면서. 취재 결과 골프장 예약을 빌미로 선불금을 받아 돈을 가로채는 비슷한 수법의 범죄는 수년 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 전국적으로 선불형 유사골프 회원권을 판매해 52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45살 김모 씨가 구속됐고 지난해 말 부산 지역에서도 저렴하게 골프장을 예약해주겠다며 선불금을 받고 잠적한 40대 여성이 30여 명의 피해자에게 경찰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의 비슷한 유형의 이 사건 사고가 뭐 요 근래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분들이 더 이상 좀 피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한편 업체 대표 김모 씨는 피해자들의 주장에 대해 경찰 조사 중이라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가 내년 순천만 가든마켓 일원에서 열립니다. 순천시는 내년 9월 삶이 되는 정원, 경제가 되는 정원이란 주제로 2023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열흘 동안은 정원산업전과 코리아 가든쇼, 국제학술 심포지엄 등의 전시 문화 행사도 함께 열릴 예정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시 거세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5,521명이, 전남에서는 7,509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2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세가 약간 주춤했지만 연휴가 끝나자마자 다시 13,000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서는 사망자가 3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544명으로 늘어났고 위중증 환자는 광주가 8명, 전남은 2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로 출근길 더위가 한풀 꺾였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1도 높았습니다. 저녁까지 가끔 비 내리고 내일은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내일 순천과 광양 최저 22도, 여수 23도를 시작으로 동부 지역 한낮 기온이 31도에 육박하는 날씨 예상됩니다. 광주는 22에서 31도, 목포는 23에서 29도 전망됩니다. 해상은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파도는 먼바다 포함 최대 1.5m까지 일겠고 바람은 초속 5m에서 11m 사이 예상됩니다. 여수 만조 시각은 밤 12시 44분, 간조 시각은 아침 6시 53분입니다. 이번 주는 정체전선에 의해 내리던 비가 그치고 대체로 구름 많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토요일에 잠시 비 온 뒤 30도 안팎의 습한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AI 날씨였습니다.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그룹이 광주 어등산 일대에 복합 쇼핑몰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된다면서도 광주에 호남권 최초의 복합 쇼핑몰을 출점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스타필드라는 이름으로 수도권과 부산 등 7곳에서 복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신세계그룹.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출점 후보지로 광주 어등산 일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심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넓고 다른 지역에서 오가는 교통도 편해 복합 쇼핑몰 입지로 최적지라며 오는 2027년까지 8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쇼핑과 레저, 휴양을 한데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타필드가 와서 과연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게 지역 발전에 뭔가 의미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그들의 삶이 좀 더 개선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들여다봤고, 현재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총 사업비 등을 둘러싸고 광주시와 민간 건설사가 법정 다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신세계 측은 어등산이 현재로선 가장 유력지이긴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2, 제3의 대안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말로 가칭 스타필드 광주 출점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복합 쇼핑몰과 별도로 사업비 9천억 원을 들여 현 광주 신세계의 영업 면적을 지금보다 3배 가까이 키우는 대대적인 확장 리뉴얼에 들어가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지금 현재 이마트 광주점 있는 부지 5,000평하고요. 그 옆에 최근까지 모델하우스가 있었던 주차장 부지 2,900평, 그 두 가지를 터서 지난 2015년 특급 호텔과 면세점이 포함된 복합 시설을 추진했다. 지역사회의 반발에 밀려 실패한 신세계그룹. 복합 쇼핑몰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얻고 7년 만에 새롭게 내놓은 사업 계획 안에 지역사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오늘 오후 3시 50분쯤 순천시 서면 구상리의 한 레미콘 공장에서 50대 여성이 물탱크로 추락했다 40여 분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된 50대 여성은 생명엔 지장이 없었지만 발목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순천소방서는 여성이 물탱크 내부에 설치된 사다리에서 떨어져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전남대학교 새병원 건립 사업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강 시장은 안영근 병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새병원 건립 사업을 위한 용도 지역 변경 등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대학교 병원은 2037년까지 1조 2천여억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병원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미래형 의료체계를 갖춘 미래형 뉴 스마트 병원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교사들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를 유출한 고등학생 2명에 대해 학교 측이 퇴학 처분을 내리고 재시험 없이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학교장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두 학생에 대해 퇴학 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으며 재심 청구 기간을 거쳐 8월 말쯤 징계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험지 유출에 가담한 공모자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았다는 경찰 수사 결과를 토대로 재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문제 학생 2명의 시험 점수만 0점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장은 시험지 보안 관리 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시민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 박람회장 인근 상습 정체 지역인 만덕교차로 개선 사업을 위해 내일부터 내년 6월 31일까지 상하행 차로 체계를 변경 운영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 2차로로 운영 중인 하행선은 1차로는 하행선으로, 다른 1차로는 상행선으로 차로를 변경해 운영하게 됩니다. 여수 만덕교차로 개선 사업은 세계박람회장 주변 상습 정체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0년 6월부터 3년 동안 국비 216억 원을 투입해 360m 구간의 왕복 4차로의 고가차도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